내 인생이 무너진 건 53살 아내가 떠나고 사업이 망하던 그때였습니다. 빚쟁이들 피해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 결국 찾은 곳이 이 옥탑방이었죠. 처음 발을 들이던 날 곰팡이 냄새와 함께 밀려온 절망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좁고 덥고 습한 공간, 그래도 내 몸 하나 누일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어요. 저기 새로 오신 분이세요? 이사 오던 날 층계참에서 만난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예수는 훌쩍 넘어 보이는 분이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에도 선한 미소가 느껴졌죠. 네, 오늘부터 여기서 살게 됐습니다. 아이고, 옥탑방은 여름에 많이 더운데. 저는 아래층 집주인 오경숙이라고 해요. 나이가 62입니다. 그렇게 처음 만난 오경숙 아주머니.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요. 일주일쯤 지났을까 경숙 아주머니 집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남자의 신음소리가 궁금했어요. 어느 날 계단에서 마주친 경숙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래층에 남자분도 계신가요? 네, 우리 영감입니다. 3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지금은 거동이 불편해요. 자식도 없이 저 혼자 간호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처지가 갑자기 덜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적어도 나는 건강했으니까요. 하지만 경숙 아주머니의 눈에서 피로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자식도 없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나도 이혼하며 아이를 잃었으니까요. 옥탑방 생활은 생각보다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며 방은 찜통이 되었고 밤에는 모기 때문에 제대로 잠들기도 어려웠어요. 창문을 열어도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죠.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 그것만이 내게 남은 삶의 목표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용직을 구하러 나가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어요. 한때는 직원 20명을 거느렸던 사업가였는데 이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 내게 경숙 아주머니는 가끔 반찬 한 접시를 들고 옥탑으로 올라왔어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그분의 따뜻한 마음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어야죠. 내가 만든 김치는 맛있다고 소문났답니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웃의 온기가 내 메마른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일용직도 구하지 못한 채 집에 돌아오던 길 마당에서 경숙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아주머니는 낡은 선풍기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아이고, 무거워라. 선풍기가 꽤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고마워요. 이거 태석 씨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잘 만났네요. 옥탑방은 많이 덥잖아요. 놀라웠습니다. 나를 위한 선풍기였다니. 누군가의 배려를 받는 게 얼마만인지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걸 주시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우리 집엔 남는 거예요. 더위 때문에 고생할 텐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요. 선풍기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데 경숙 아주머니가 뒤에서 불렀어요. 저기 태석 씨, 혹시 저녁 드셨어요? 오늘 국수 삶아놨는데 같이 드실래요? 그렇게 시작된 첫 식사였습니다. 경숙 아주머니의 좁은 부엌에서 함께 먹는 국수 한 그릇.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누는 식사였죠. 남편 방에서는 간간히 신음소리가 들렸지만 경숙 아주머니는 그 소리에 익숙해진 듯 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요즘 일은 잘 구하고 계신가요? 아직 안정된 일자리는 못 구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당벌이 하는 정도죠. 그래도 건강하니까 다행이에요. 건강이 최고랍니다. 경숙 아주머니의 말투는 밝고 따뜻했어요. 안 그래도 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국수를 먹으며 문득 생각했어요. 이런 게 가족의 느낌이었나? 태석 씨는 원래 뭐 하셨어요?
손이 거칠지 않아서 일용직만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과거를 꺼내는 건 아직 아픈 일이었으니까요. 예전에 작은 가구 공장을 운영했었어요. 아, 사장님이셨군요. 그런데 어쩌다가 망했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주문이 뚝 끊겼어요. 빚더미에 앉았고 아내는 떠났습니다. 말을 내뱉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경숙 아주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동정의 눈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고마웠어요. 인생이 다 그런 거죠, 뭐. 저도 젊었을 때는 꿈도 많았는데 이렇게 남편 병간호하며 밤에는 편의점 알바까지 나가는 신세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편의점 알바요? 그 나이에 밤에 일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먹고 살아야죠. 영감 약값도 있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아요. 월급쟁이가 아니라 국민연금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나누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두 개의 인생, 각자의 무게를 지고 있는 우리였죠. 때로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을 때도 있어요. 차라리 없었으면. 경숙 아주머니의 중얼거림이 내 가슴을 찔렀어요. 그 말이 내 것인 것 같아서요. 나도 수없이 되뇌었던 말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며 선풍기를 들고 오르는 계단이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적어도 이 세상에 나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명 생겼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경숙 아주머니와 가끔씩 저녁을 함께 먹게 되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해졌죠. 아주머니의 남편을 보게 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난 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린 틈으로 보이는 그분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한쪽 몸이 마비된 듯했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좀 편안해 보이네요. 날이 흐리면 더 아파하거든요. 경숙 아주머니가 반찬을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어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일까 아니면 형벌일까. 내 처지를 한탄했던 내가 부끄러워졌어요. 매일 간호하시느라 힘드시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은 익숙해졌죠.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적응하는 거지. 경숙 아주머니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진짜인지 아니면 세월이 만들어낸 가면인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죠. 밤이 되면 경숙 아주머니는 편의점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처음 그 모습을 본 날 창가에 서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머리를 틀어 올리고 가방을 어깨에 메고 조금은 지친 듯한 발걸음으로 골목을 나서는 모습이 왠지 마음 아팠어요. 낮에 경숙 아주머니는 털털하고 씩씩한 아줌마였지만 밤에 그녀는 조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여리고 더 외로워 보였어요. 어쩌면 그건 내 마음의 투영일지도 모릅니다. 나도 밤이면 더 외로웠으니까요. 태석 씨, 이거 편의점에서 가져온 건데 드세요. 며칠 뒤 경숙 아주머니가 삼각김밥과 도시락을 들고 왔어요.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할 것들이라며 먹어도 괜찮다고 했죠.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녀의 선의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에이, 뭐려. 어차피 버릴 건데 아깝잖아요. 혼자 사시면 밥 챙겨 먹기도 힘들 텐데. 그날 밤 처음으로 경숙 아주머니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감사 인사라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늦은 시간 편의점은 한산했어요. 카운터에 앉아있는 경숙 아주머니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나를 맞았습니다. 태석 씨, 왜 이런 시간에? 그냥 지나가다가요. 밤늦게 일하시는데 힘드실 것 같아서. 어색한 마음에 맥주 한 캔을 집어 계산대에 올렸어요. 경숙 아주머니는 빙긋 웃으며 말했죠. 사장님 없을 때 와서 다행이네요. 이건 서비스예요. 맥주를 건네며
윙크하는 모습이 소녀 같았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경숙 아주머니를 한 사람의 여자로 보게 됐어요.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예쁜 눈매와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여인이었죠. 편의점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 감정은 뭘까? 그저 이웃에 대한 고마움일까? 아니면 외로운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일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밤하늘의 별을 보며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부터 나는 일자리를 더 열심히 찾았습니다. 더 이상 그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자존심을 세우고 싶었죠. 열흘 정도 지났을까 드디어 지방 석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구했습니다. 일당이 좋았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죠. 좋은 소식이네요. 축하해요, 태석 씨. 경숙 아주머니에게 알렸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깨달았어요. 지방 석축공사 현장은 생각보다 고된 일이었어요. 몸이 힘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땀 흘리며 일하다 보니 잡념이 사라지고 밤에는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어요. 주말에만 서울로 돌아와 옥탑방에서 지냈죠. 많이 까매지셨네요. 건강해 보여요. 한 달쯤 지났을까 주말에 돌아왔을 때 경숙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동안 자주 못 봤는데도 어색함 없이 대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일이 힘들긴 한데 오히려 마음은 편해졌어요. 돈도 조금씩 모이고 있고요. 다행이네요. 오늘 저녁에 불고기 해놨는데 같이 드실래요? 태석 씨 온다고 특별히 준비했어요. 내가 온다는 걸 기억하고 음식을 준비했다는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집밥을 먹으며 경숙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앓고 있었고 편의점 일도 계속하고 있었죠. 일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영감이 있으니까 누군가를 위해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에요. 경숙 아주머니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나도 요즘은 일을 하며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불고기를 씹으며 문득 생각했어요. 인간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는 건 아닐까. 태석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계속 석축공사 일을 하실 건가요? 글쎄요. 돈을 좀 더 모으면 작은 가게라도 열고 싶어요. 이번엔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해볼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태석 씨는 손재주가 있으니까 뭐든 잘할 거예요. 경숙 아주머니의 응원이 든든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느꼈어요. 밤이 깊어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젊은 시절 경숙 아주머니가 미용사였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결혼 후 미용실을 그만두고 남편을 내조했다고 했죠. 지금은 그저 남편의 간병인이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일 뿐이라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끔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요. 젊었을 때는 이런 삶을 상상도 못했는데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나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경숙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삶이 그렇게 절망적이지만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우리 앞으로도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내가 건넨 위로의 말에 경숙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순간 손을 잡아주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그날 밤 옥탑방으로 돌아와 누워서도 경숙 아주머니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윙크하던 모습, 불고기를 접시에 담아주던 손길, 눈물 글썽이던 눈빛,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편의점으로 향하는 경숙 아주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리고 유니폼을 입은 모습이 왠지 애처로웠습니다. 62의 나이에 밤 근무를 하는 그녀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경숙 아주머니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나이 차이도 상황도 모든 게 어울리지 않는데,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석축공사 일이 끝나갈 무렵 몸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달라진 내 모습에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어요.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검게 변했지만 눈빛만은 밝아졌죠. 마지막 월급을 받은 날 작은 선물을 사들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경숙 아주머니 계세요? 문을 두드리자 평소보다 조금 늦게 문이 열렸어요. 경숙 아주머니의 얼굴이 어둡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죠. 태석 씨,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남편 방에서는 평소와 달리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물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영감이. 오늘 새벽에 세상을 떠났어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숙 아주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슬픔보다는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병원에서 모셔왔어요. 장례는 내일 오전에. 친척들도 별로 없어서 간소하게 치를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경숙 아주머니 옆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도왔어요.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필요한 물품을 사오고 친척들에게 연락하는 일까지. 그 와중에도 경숙 아주머니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태석 씨,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나 모르겠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저도 이웃으로서 이웃이라는 말이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사이는 이미 단순한 이웃을 넘어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타이밍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간소한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몇몇 친척과 이웃들이 참석했지만 대부분은 형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경숙 아주머니의 외로움이 더 깊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집은 더욱 적막했어요. 경숙 아주머니는 몇 날 며칠을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가끔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청소를 도와드렸지만 그녀는 말수가 현저히 줄었어요. 괜찮으세요? 어느 날 저녁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경숙 아주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3년 동안 간병하면서 이미 조금씩 이별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매일 조금씩 죽어가는 남편을 지켜보는 고통이 어땠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이제 혼자 남았네요. 참 이상해요. 그토록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더 외롭게 느껴지다니. 경숙 아주머니의 말에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편의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나가야죠. 이제 병원비는 없어도 생활은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일상은 다시 흘러갔습니다. 나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어요. 다행히 건설 현장에서 경험을 인정받아 좀 더 안정적인 자리를 얻을 수 있었죠. 옥탑방에서 계속 지내며 틈틈이 경숙 아주머니를 살폈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남편이 떠난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예요. 계단에서 마주친 경숙 아주머니가 처음으로 밝게 웃었습니다. 태석 씨, 고마워요.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그 미소에 내 마음도 함께 환해졌어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낙엽이 골목길을 수놓는 시간, 경숙 아주머니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49제를 마치고 난 후부터였죠. 마치 그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모습이었어요. 어느 저녁 퇴근길에 경숙 아주머니가
불쑥 물었습니다. 태석 씨, 회사 일은 어때요? 적응 잘하고 계신가요? 네, 생각보다 괜찮아요. 예전에 가구 공장할 때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되네요. 다행이네요. 이제 좀 안정이 되셨나 봐요.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그 말에 왠지 부끄러워졌습니다. 경숙 아주머니의 관심이 고맙기도 했고 내 변화를 알아봐 주는 것이 기뻤어요. 아주머니도 요즘 좀 편안해 보이세요. 많이 회복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글쎄, 여전히 밤에는 외로워요. 편의점 일도 점점 힘들어지고 경숙 아주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도 밤이면 외로웠어요. 특히 비 오는 밤이면 더 그랬죠. 빗소리를 들으며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저도 외로울 때가 많아요. 특히 밤에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무언가 깊은 교감이 오가는 느낌이었어요. 경숙 아주머니와 나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 그것이 단순한 이웃 사이의 정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평소보다 늦게 잠들었어요. 머릿속에는 경숙 아주머니의 모습이 맴돌았습니다. 10살 차이면 어떨까? 20살 차이면? 그리고 29살 차이는? 나이 차이가 문제가 될까? 사회적 시선은 또 어떨까?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옥탑방은 비가 오면 더 외로운 공간이 되었죠.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경숙 아주머니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맥주 몇 캔이 들려 있었습니다. 방해되지 않으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경숙 아주머니가 내 방에 오신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얼른 방안을 정리하고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좁긴 하지만 괜찮아요. 옥탑방이라 오히려 운치 있네요. 비 오는 소리도 더 가깝게 들리고 경숙 아주머니가 창가로 다가가 비 내리는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이 어깨에 살짝 달라붙어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설렜습니다. 맥주라도 한잔 할까요? 오늘따라 사는 게 재미없어서 그냥 누구랑 같이 있고 싶었어요. 맥주를 따르는 경숙 아주머니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 같았어요. 나도 조금 긴장됐습니다. 좁은 방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우리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사실 요즘 많이 외로워요. 평생 남의 곁에서 살다가 혼자가 되니까 적응이 안 돼요. 경숙 아주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나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혼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술도 많이 마시고 방황도 많이 했죠. 지금은 일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한 캔, 두 캔. 맥주가 비어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 깊어져 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 좌절된 희망, 그리고 삶의 아픔까지 서로에게 숨김없이 말했어요. 태석 씨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경숙 아주머니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최근에는 그녀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말할 용기는 없었죠. 글쎄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누군가와 함께. 말끝을 흐렸지만 경숙 아주머니의 눈빛이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알아챈 듯 했어요. 혹시 그 누군가가 있나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 말할 때인가?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맥주가 주는 용기일까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경숙 아주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혹시 남자가 필요하시면 저 어때요? 말하고 나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런 직설적인 고백이 평생 처음이었어요. 경숙 아주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실은
나도 총각 생각나서 올라온 거예요. 그 말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빗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어요.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달이 떠오를 때까지 옥탑방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처음으로 경숙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을 때 그 따스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가 내 마음을 녹였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처음 태석 씨를 봤을 때는 그냥 불쌍한 이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경숙 아주머니의 고백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단순히 친절한 아주머니로만 생각했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부터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괜찮을까요? 경숙 아주머니의 걱정에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한가요? 우리 둘 다 외롭고 서로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주변의 시선도 걱정됐고 서로에게 부담이 될까봐 천천히 다가가기로 했죠. 하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요리할게요. 태석 씨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경숙 아주머니의 부엌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시간이 특별했습니다. 이제는 남편 방이었던 곳도 창고로 바뀌었고 집안의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죠. 태석 씨, 솔직히 말해봐요. 내가 너무 늙어 보이진 않아요? 김치찌개를 끓이며 경숙 아주머니가 갑자기 물었어요. 그 질문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경숙 씨는 제 눈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나이 같은 건 숫자에 불과해요. 이제는 서로를 반말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해졌죠.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친밀감이 생겼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경숙이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 그 말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으로는 함께 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디서 살 것인지는 고민이었어요. 옥탑방은 좁고 당신 집은 추억이 많아서 그러니까 내 집에서 살자.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 돼. 경숙의 결단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옥탑방을 정리하고 그녀의 집으로 이사했어요. 한 지붕 아래 함께 살게 된 우리, 이웃에서 동거인으로 바뀐 관계가 신기하면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됐는데 의외로 다들 별말이 없네요. 남의 행복에 관심 갖는 사람은 많지 않아. 그냥 우리 행복하게 살면 돼. 경숙의 말처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물론 가끔 수군거림이 들리기도 했지만 우리의 행복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편의점 일을 그만두고 경숙은 집에서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요. 작게 시작했지만 손맛이 좋아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나도 좀 더 안정된 일자리를 구해 함께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우리 노후에는 시골에 작은 집 하나 지어서 살까? 텃밭도 가꾸고 경숙의 꿈이 내 꿈이 되었어요.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우리가 이제는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태석아, 너를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어. 남편 병간호하다가 나도 그냥 늙어 죽겠지 싶었는데 나도 마찬가지야. 사업 망하고 이혼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우리는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나이 차이, 과거의 아픔, 모든 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우리였어요. 옥탑방에서 1층으로 그리고 서로의 인생으로 들어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경숙의 반찬 가게는 동네에서 꽤 유명해졌고 나도 일자리가 안정되었어요. 우리의 일상은 소소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태석아,
오늘 손님이 너에 대해 물어보더라. 젊은 남자가 왜 아줌마 반찬 가게에서 일하냐고. 경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내 남편이라고 했지.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우리는 이제 서로를 배우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충분히 부부였어요.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끼며 살았죠. 오늘 저녁에 특별한 거 해줄게. 태석이 좋아하는 갈비찜. 경숙의 손맛은 정말 특별했어요. 그녀의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 때문이었죠. 고마워. 나는 정말 행운아인가 봐. 에이 무슨, 내가 더 고마워. 이런 늙은이랑 살아주니까. 경숙이 수줍게 웃었어요. 63의 나이에도 그녀의 웃음은 소녀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렜어요. 우리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충만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각자의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하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주말에는 가끔 근교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어요. 태서가 우리 결혼식 올릴까? 어느 날 경숙이 갑자기 물었어요. 놀라서 쳐다보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농담이야. 우리 나이에 무슨 결혼식이야. 하지만 내게는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죠. 왜 안 돼? 우리도 결혼식 올릴 수 있어. 법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잖아. 경숙의 눈이 커졌어요. 내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아차린 듯 했죠. 정말? 별로 부끄럽지 않아? 전혀. 오히려 자랑스러워. 우리 같은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그렇게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계획했습니다. 법적인 혼인신고는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평생을 약속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어요. 가까운 이웃들과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자리였지만 그 어느 결혼식보다 따뜻했습니다. 나 오경숙은 김태석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서약을 읽는 경숙의 모습이 눈물겹도록 아름다웠어요. 나도 같은 마음으로 서약했죠. 나 김태석은 오경숙을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박수 속에 우리는 첫 키스를 나누었어요. 쑥스러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시선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식후에 경숙이 조용히 내 귀에 속삭였어요. 태석아, 고마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행복을 잊지 않을게.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의 반찬이 되고 밥이 되고 온기가 되었습니다. 외롭고 냉랭했던 두 인생이 만나 따스한 하나가 된 거죠. 매일 아침 경숙의 얼굴을 보며 깨닫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만약 그녀가 그날 편의점 알바 끝나고 맥주를 들고 올라오지 않았다면 우린 그냥 옥탑과 1층 사이에 모르는 이웃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조금 따뜻해졌어요. 아니,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나이 차이, 사회적 시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마음뿐이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함께 늙어가는 중입니다. 경숙의 하얀 머리카락이 점점 많아져도 내게는 여전히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태서가 행복해? 자기 전 경숙이 매일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같은 대답을 해요. 응, 너무 행복해. 당신은? 나도. 이렇게 늙어서 행복을 찾을 줄은 몰랐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충분히 행복합니다. 외로움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가 사랑으로 채워진 것처럼 앞으로의 날들도 함께 채워나갈 거예요. 인생은 참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때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옥탑방 총각과 편의점 누나. 우리의 동거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쭉 이어질 거예요. 서로에게 기대어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